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권이 격동을 한 하루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위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던 일부도 모두 한동훈 추대 쪽으로 합의를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이낙연 물밑 거래를 시작했다. 물밑 거래에 이어서 이재명을 사퇴 또는 이재명과 함께 비대위, 공동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갈등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화합을 위해서 만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지만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던지는 메시지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입니다. 사실상 결정이 됐고 이제 윤재옥 권한대행이 내일이나 모레쯤 한동훈 장관을 직접 만나서 제안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대답을 듣고 지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임고문단 원로들입니다. 의례적인 사실은 인사치레입니다. 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죠. 상임고문단에서는 유흥수 전 의원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흥수 상임고문, 참 현역 시절에는 이 술도 굉장히 많이 마셨고 또 많은 안팎의 신뢰를 받는 원로죠. 유흥수 상임고문이 이순신 장군을 아끼다가 언제 쓰려고 하느냐. 임진왜란 막판에 이순신 장군이 등판을 해서 12척의 배를 이끌고 승리를 했다. 나라를 구했다. 한동훈 장관을 아껴서 총선 패배 뒤에 쓰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이야기냐. 강감찬 장군을 아꼈다가 임진왜란에 쓸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를 이끌고 나라를 구했듯이 한동훈이 비대위를 이끌고 정말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총선 승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언제나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상임고문단에서는 박수를 쳐주는 또 원로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하는 이 모양을 가져가는 부분을 보면서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일처리 솜씨가 돋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소리 없이 조용히 물밑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부에서 걱정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었는데 이 며칠 동안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일부 비주류도 모두 동의를 하는 형편이고 이제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들도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의 일처리 솜씨 볼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이 대표직을 사퇴를 한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한동훈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원하든 윤 대통령이 원하든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진왜란 때 답이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외에 뾰족한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마 내일 모레쯤 지명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런 여론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을 치른다. 총선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본 셈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석이 자기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비대위, 통합비대위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통합비대위 요구에 대해서 자신도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냐. 이 문제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총선은 어차피 현 지도부 체제로 치르기는 힘들다. 이재명 혼자서 총선을 치르기도 힘들고 지금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선거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도 오히려 손을 내밀면 통합 비대위로 가면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의 말, 임종석은 뭐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마당에 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뭐 얼굴 좀 내밀고 언론이 요구를 하는 이런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임종석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임종석이 이어서 이낙연이 처음부터 신당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 당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많이 나갔던 것 같다. 당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책임이 있는 이재명이 이 국면을 풀어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구체적인 말씀은 늘 아낀다. 그렇지만 자신이 오늘 드린 이런 내용들하고 거의 문재인의 생각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이 문재인의 이름을 팔았고 문재인의 생각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건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문재인과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밑에서 굉장히 지금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압박입니다. 공개적인 압박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싸움입니다. 이낙연은 분당을 하겠다라는 걸로 무기로 지금 문재인은 친문계가 가장 많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문재인은 이재명의 구속입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친문계 쪽에서는 이재명의 구속영장 여기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오면 저번처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또 분당에 동조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무기로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을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낙연, 분당과 체포동의안 이걸 놓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통합비대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합비대위가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이재명도 자신이 공천 자금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총선을 치르는 데는 자신이 뭐 2선으로 빠지든 또는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자신이 좀 뒤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총선은 치르는데 이재명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합비대위로 간다. 거기에 이재명도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은 사퇴를 하느냐. 이건 지금 임종석의 말대로 뭐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천을 앞두고 이렇게 지분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거의 자신이 공천권을 다 휘두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참지 못하고 분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문재인도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임종석이라든지 뭐 문재인의 측근들을 아마 내세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오늘은 점심을 김부겸과 먹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먹었습니다. 김부겸도 문재인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부겸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범민주당 모두 연대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연동형 이 선거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재명도 뭐 산이든 물이든 자기가 다 건너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말은 뭐 그럴듯하지만 속으로 오가는 속마음은 총선 공천 지분 나누자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분을 전부 쪼개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통합이 되지 않는다. 또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이재명이 개딸당으로 이렇게 가져가서는 지금 당은 쪼개진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통과된다. 뭐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는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분당하겠다라는 것이고 문재인도 지금 이재명을 어쩌지 못해서 지켜는 보고 있는 이런 형태, 이런 어정쩡한 형태로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판을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도 이제 슬쩍 뒤로 물러서는 이 마지막 대타협, 대거래입니다. 이걸 두고 슬쩍 물러서는 이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타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재명이 많은 것을 양보한다면 이재명이 양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 타협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사퇴 또는 비대위, 통합 비대위 이런 체제로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게 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냐 이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맞고 있다.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민주당의 영향력이 큰 사람은 뭐 어쨌든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에게 이 지분을 나누자, 통합 비대위로 가자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이재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재명의 사퇴, 이재명의 구속을 막지 않겠다. 이낙연의 분당도 불가피하다. 지금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분당 문제라든지 이재명의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이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죠.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보수 대단합, 대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통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친박, 친이 이 갈등은 오래된 것이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소위 괴멸됐다라고 할 정도로 탄핵 사태까지 초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영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만남을 희망한다는 사인을 보내고 현직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보수 대화합으로 비춰질 만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쉬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물론 초청하는 형식도 되고 어떤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이 세 사람이 만나는 모양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면 문재인까지를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꼭 윤 대통령을 이렇게 개입시키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방안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추대 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의 사퇴냐, 민주당이 분당되느냐 굉장히 기로에 섰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